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방청석에는 광주광역시의회 의정모니터단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시의회 방문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개의에 앞서 오늘 임시회 소집과 관련하여 간략히 모두 말씀을 드리고 회의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 강기정 시장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부의장 심철희입니다. 전무창 의장께서 국외 출장 중인 관계로 부의장인 제가 회의를 진행하게 됨을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2일 덕남정수장 사고 발생으로 광주 시민들이 극심한 불편을 겪었습니다. 우리 시의회도 행정의 동반자로서 이번 사안을 미연에 방지하지 못하고 시민들께 실망감을 드린 점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끼며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에 대책을 논의하고자 오늘 제314회 임시회를 열어 긴급 현안 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투명하고 성실하게 답변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아울러 앞으로 유사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민선 8기 광주시의 상수도 정책 전반에 대하여 점검하는 기회로 삼았으면 합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1항 제31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이번 회기는 2월 16일 1일간으로 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은 전자의 보고자료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순서에 따라 조석구 의원과 심창욱 의원을 선임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두 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 제3항 긴급 현안 질문을 상정하겠습니다. 오늘 긴급 현안 질문은 신청 순서에 따라 최지현 의원, 이명로 의원 순으로 일문 일답 방식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께서는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15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실 시장과 관계 공무원께서는 질문 요지에 맞는 간결하고 명확한 답변이 되도록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먼저 최지현 의원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2월 12일에 발생한 수도 사고와 관련하여 긴급 현안 질의에 나선 저는 광산 제1선거구 최지연 의원입니다. 100년이 넘은 역사를 갖는 광주광역시 상수도는 여러 발전을 거듭해와 현재 99.95% 수도 보급률을 갖추었고 수돗물의 질과 맛은 국내외 다른 지역의 수돗물, 생수에도 뒤떨어지지 않아 광주 수돗물에 대한 자긍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노후 관로 등으로 인한 수돗물 불신,
이번 사고와 같이 잊을만 하면 발생하는 수돗물 사고로 그 위상이 퇴색되는 것은 말할 것도 없고 시민들에게 불편, 불안, 불신을 초래하는 상황이 안타깝고 시의원으로서도 송구하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이번 수돗물 급수 사고는 유례없는 가뭄으로 상수원이 조만간 고갈 위기에 처하여 시민들이 물 전략에 동참하고 있는 상황에 발생하여 시민들의 실망과 상실감도 큽니다. 오늘 현안 질의는 사고 발생과 수습까지의 재반 사항이 면밀히 파악되어야 하고 유사 재난 및 위기 상황 발생 등 여타 가능성에 대한 대책 마련 등의 시민들의 요구가 높다라는 것을 깊이 인식한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질의 취지는 사고 원인 규명, 대처 과정의 적절성 파악, 그리고 피해 보상 등 응당의 조치, 유사 사고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이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궁극적으로는 시민들에게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도록 또한 수도 행정의 신뢰가 회복되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특히 가뭄 극복 등 현안 해결을 위한 시민 실천 의지가 꺾이지 않기를 바라는 취지입니다. 어제 강기정 시장님께서 수도 사고에 대한 사과를 하셨고 여러 과오와 문제 언급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사고 규명, 피해 보상,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약속하였습니다. 사고 후 뒤늦게라도 시장님께서 시민들께 사과를 한 것은 다행으로 생각합니다. 시장님의 대시민 사과는 시민 신뢰를 회복시킬 수 있는 진정한 시작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본 질의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본부장님 나와 자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 사업본부장 이정상입니다. 예, 본부장님, 저기 화면을 보시면 시민들이 수돗물에 대한 굉장한 관심과 기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는데요.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 자료는 물 관련 정책에 대한 시민 체감형 정책과 대안을 마련하기 위해서 국가물관리위원회가 시민 대상으로 설문한 것입니다. 전문가 그룹과 시민들에게 설문한 결과 수돗물과 관련된 것이 10개의 어떤 항목 중에서 1, 2, 3위를 차지했습니다. 이만큼 수돗물에 대한 시민들의 기대와 관심과 민감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예, 다음. 현재 지금 극심한 가뭄으로 시민들이 물 전략 실천에 적극적으로 동참하고 있는데 인정하십니까? 그렇습니다. 네. 큰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시면 2월 둘째 주 수돗물 전략 수치가 굉장히 큰 성과를 지금 나타내고 있습니다. 예, 다음. 네, 영상 해주시죠. 어떤 화면입니까? 네, 2월 12일 그 정수지 유출 밸브가 갑자기 닫히면서 공급된 원수를 줄여 나갔습니다만은 그 지속이 되면서 원료가 돼서 위협으로 유출된 그런 상황입니다. 네, 이 상황을 보면서 시민들은 우리가 적극적으로 물 전략한 어떤 노고와 그 다음에 이 실천이 부질없구나라고 생각을 하셨을 것 같습니다. 본부장님, 이번 사고는 덕남 정수장 정수지에서 정수한 물을 배수지로 유출하는 관로에 있는 통합 유출 밸브가 의도치 않게 닫힘으로써 발생한 사고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밸브 모형 지금 일명 버터플라이형 밸브이죠. 네, 네, 그러면 이 통합 유출 밸브는 제어용입니까? 차단용입니까? 그래서 이제 그 용도 자체가 제어와 조절, 그 제수 밸브 이제 그런 기능인데요. 특별히 그 송수관에서 그 유량을 조절할 그 필요성은 없고요. 필요에 따라 이제 완전 통제하는 그 제수 밸브 기능으로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물을 제어
그리고 혹은 또 차단도 차단을 그 주목적으로 한다고 그럼 봐요. 차단용입니다. 네. 그럼 이건 작동 방식이 전자동입니까? 구동 방식입니까? 그 전동 방식도 있고 이제 그것이 안 될 경우 그 수동 그 핸들로 돌려가지고 제어를 합니다. 지금 사고가 난 덕남 배수장의 통합 유출 밸브는 방식을 묻고 있습니다. 예, 예. 그렇게 그 전동 그 모터도 그 설치가 돼 있고 또 핸들도 수동식으로 그렇게 설치가. 네, 돼 있습니다. 기본은 전자동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고 그 다음에 안 될 시에는 수동으로 할 수 있는 거다라는 말씀이신 거죠? 그렇습니다. 네, 지금 현재 이게 설치가 된 지 얼마가 된 것입니까? 94년에 설치가 됐습니다. 네, 그러면 지금 29년 됐습니다. 네. 그럼 이 밸브의 내구 연한은 어떻게 됩니까? 11년으로 나와 있습니다. 네, 조달청 내용 연수 고시에 따르면 지금 내구 연한은 11년입니다. 그러면 벌써 내구 연한을 훨씬 넘어섰는데요. 지금 현재 그대로 이 밸브가 지금 유지되고 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제 그 조달청 고시에서도 그 내용 연수가 초과되더라도 사용하는데 그 문제가 없으면은 더 쓸 수 있다. 또 내용 연수에 미달되더라도 기능에 문제가 있으면은 조기 교체할 수 있다. 이제 그런 그 규정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동안에 좀 그 관리를 하면서 다른 여타 이제 그 밸브도 그 자료를 보면은 그 수명 그 내구 연한을 넘겨서 활용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그 있습니다. 네, 내구 연한을 지났더라도 사용에 지장이 없는 물품은 계속 사용하도록 규정되어 있다. 이 말씀을 지금 요지로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그러면 사용에 지장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아까 차단용 밸브가 차단이 가능해야지 사용에 지장이 없는 밸브로 확인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맞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그러면 그 사용이 가능한지 사용에 지장이 없는지 작동 시험 혹은 점검을 한 사례가 있습니까? 이제 유관 점검을 해서 뭐 일일 점검, 반기 점검, 또 정밀 그 안전 점검, 안전 진단 뭐 그런 그 진단들을 법 규정에 따라서 해오고 그 있습니다만은 작동 부분은 사실상 이제 그 동안에 법 체계에서도 그런 그 시험까지 그 규정하고 있는 것이 이제 최근에 그 2021년에 생겼더라고요. 그래서 그 유관 점검에 치중을 하고 특히나 이제 거기 여건 같으면은 그 메인 송수 관로의 그 밸브이기 때문에 특별히 그 닫고 테스트할 그런 좀 필요성을 느끼질 못했던 것 같습니다. 예, 어제 시장님께서 브리핑하신 내용 중에 이 해당 밸브에 대해서 언급하신 내용이 있습니다. 2018년부터 세 차례 점검하였다. 2018년 정밀안전진단, 2021년 정밀안전점검은 주로 유관검사 위주로 진행하였다. 이는 동작 시험이 선택 과업이었기에 재원 부족으로 해당 검사를 실시하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유관 점검은 해왔으나 실제 동작 시험은 선택 과업이었기 때문에 하지 않았다. 그래서 어떤 정해진 규정은 위반하지 않았다라고 하셨지만 실제 이게 내구 연한을 지난 설비이기 때문에 내구 연한 지난 설비는 교체를 하거나 또 아니면 사용이 가능한지에 대한 작동 시험을 해야지만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건 유관 검사로 끝났고 시험 작동을 하지 않아서 실제 이 사고가 이루어질 수 있는 어떤 요인으로 기인한 것입니다. 본전 생각은 어떠십니까? 예, 일정 부분 동감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 이제 내구 연한 자체가 11년에서 그 훨씬 초과될 정도로 그 이용이 되면서 그 실상 이제 그 유해관 어떤 그 관찰을 통해서 그 부식이 됐다든가 녹이 싫었다든가 그럴 때면 부분적으로 어떤 그 볼트 부분을 뭐 교체를 한다든가 그 도장을 한다든가 부분적인 그런 그 관리가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에 좀 그 미흡한 점이 그 있었다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유관 검사는 이루어졌다라고 하셨습니다. 근데 유관 검사에 따른 진단,
결과 후속도 부실했습니다. 상수 사업본부에서 제출한 2020년 정수장 기술진단 자료에서는 통합 밸브 부식화를 확인한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 투자 계획 등은 반영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정밀 안전 진단을 위한 외관 조사 2022년 11월 19일에 실시한 점검에서도 표면 부식화를 점검하였으나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유관 검사에서도 이런 부식이나 문제가 확인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후속 조치가 없었습니다. 예산 반영도 없었습니다. 이런 점검과 진단은 수도법에 의한 정수장 기술 진단 매년 5년마다 실시하도록 하고 있고요. 그리고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에 근거해서 수도시설과 관련해서는 5년마다 정밀 안전 진단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법으로 이런 조사를 강제하는 것은 이 시설이 그만큼 중요한 것이고 진단에 따른 정확한 상황을 파악을 하고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에 그 목적이 있을 것입니다. 안전하게 이게 유지되도록 관리되도록 하는 것에 있을 것입니다. 그럼 지금 유관조사에서도 문제가 확인되었지만 그냥 확인만 하고 후속 조치는 없었기 때문에 이런 부실 상황이 초래된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지금 자료 다시 앞쪽으로 좀 넘어가 주시겠습니까? 더 앞쪽으로. 네. 지금 이게 정수시설 안전점검 결과표입니다. 매월 한 차례씩 이 점검 결과표가 작성되는 거 맞습니까? 네. 근데 여기 보면 지금 이건 2023년 1월 정수시설 월간 점검 결과표입니다. 이 자료에 보면 펌프동, 기계설비에서 펌프동, 저기 이게 빨간색 그 마크로 되어 있는 부분입니다. 보면 정수지 유입 유출 밸브 1800mm 지금 여기 재원인 것 같습니다. 전동 규격입니다. 전동 밸브 지금 수량으로는 4개가 되어 있고요. 점검 사항으로는 외관 및 동작 상태, 전원 공급 상태, 모터 구동 상태를 점검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점검 결과는 특이 사항이 없음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문제점이 2가지가 있는데요. 외관 및 동작 상태를 점검하였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럼 이 지금 조사 결과에 대한 이 보고서가 잘못된 거 아닙니까? 그 구체적인 사항까지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일반적으로 이제 그 일일 검사, 월간 검사, 반기 검사 또 그 이제 2년, 5년 주기 그 부분들이 대부분 그 유관 그 조사로 그렇게 관리가 되는데 점검 사항 쪽에 그 동작 그 상태까지 지금 들어있는 부분은 제가 그 세부적으로 파악은 못한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이게 법으로 지금 강제하고 있는 점검도 지금 부실하게 이루어져 있고 형식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그 다음에 자체적으로 지금 뭐 유관 검사를 비롯한 또 어떤 월간 검사 또 아니면 2년마다 하는 조사와 검사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늘 보고는 해왔지만 실질적으로 내실 있게 충실하게 본 취지에 맞게 조사와 그 후속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고 하는 지금 그런 의구심과 의문을 할 수밖에 없는 이번 사고를 통해서 이런 부분까지 지금 확인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충실하게 되어 있지 않다라고 지금 저렇게 지금 의문을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본부장님. 네, 좀 그 점검 과정에 그런 미흡한 부분이 그 결과적으로 이제 그게 그 사고로 연결되지 않았나 이제 그런 측면에 죄송한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그 지금 이제 유관 점검만이 또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던 좀 근본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이제 차단용 밸브 동작 상태를 점검하기 위해서는 유관만이 아닌 가동 여부 점검을 하려 해도 원활하게 점검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예비 대비용 관로 자체가 없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작동 여부를 검사를 하려면 물의 흐름을 차단시키고 해야 합니다. 그래서 물을 정상적으로 수도의 공급엔 차질이 없어야 되기 때문에 물을 정상적으로 공급 유출하기 위해서는 우회 관로, 즉 바이패스가 설치되어 있어야지만이 이 작동 검사를 할 수 있는 여건일 텐데 지금 바이패스 자체가 없습니다. 이 바이패스는 이런 시험 가동을 하기 위한 목적뿐만이 아니라 사고나 고장 등 유사시에 어떤 관로를 차단해야 될 상황도 직면할 수 있기 때문에 유사시 대비하기 위한 목적으로도 우회 관로, 대비용 관로, 일명 바이패스가 필시적으로 여기에 설치되어 있어야 되는데 바이패스 자체가 없습니다. 어떤 연유에서 지금 이런 상황에 있는 것이고 이런 비상 상황에 대처할 수 있는 어떤 대비책이 굉장히 부실한 상황이 또 한 번 확인됐습니다. 어떤 네. 이런 상황이 왜 이렇게 지금 저기가 이제 당남 정수항 여건 같으면은 그 정수지가 2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호지에 그 유출 밸브가 있고 2호지도 있고 해서 각각 통제가 가능한데 지금 통합 밸브라고 해서 제가 단일관으로 한 번 더 그 제한하는 그 시스템이 있습니다. 이번 이제 사고 난 그 밸브인데 배수지 아래쪽에 또 그 송수 관로에 그 한 1km마다 하나씩 그 송수 관에 그 제수 밸브가 그래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저기 여건에서는 실상은 이제 일반적인 케이스에서 그 제수를 하거나 아니면 유량 제어를 하거나 이제 그런 그 목적이라고 봐야 되는데 저렇게 갑자기 닫혀버린 이제 그런 경우는 정말 그 거의 밸브 업체 전문가 문의를 해도 그 확률적으로 거의 그 없는 일이다. 그렇게 일하는데 저기 상황에서는 사실은 통합 밸브가 기능을 못 하고 있습니다. 제어 통제 필요성이 있다면은 1호지, 2호지에서 충분히 그 제어가 되기 때문에 과연 저 밸브가 필요했는가 그런 그 좀 의구심이 있고요. 이번 사고를 계기로 해서 이제 원인 규명 저희가 그 자문단을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할 계획인데 원인 규명을 하면서 과연 저 이제 바로 이제 다쳤던 거 열려가지고 용접해서 이제 고정을 해서 일반 그 관처럼 사용을 하고 있는데 저기에 다시 복원을 할 필요가 있겠는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한번 그 자문을 얻고 그 결정을 할 계획입니다. 우회 관로에 대한 질문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단일 관로였기 때문에 그럼 제어용 지금 밸브가 아까 지금 총 4개가 지금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는데요. 그러면 제가 이 제어용 다른 밸브들은 그러면 이게 점검이 제대로 이루어졌겠는가라고 하는 하나의 질문과 그다음에 우회 관로가 없기 때문에 비상 상황에 대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안 되어 있다라는 점, 그리고 이런 밸브가 차단용 밸브는 필요한 의에서 모든 밸브는 차단용과 제어용 기능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제대로 작동될 있을 것인가 하는 것의 점검이 형식적으로 이루어질 수밖에 없는 지금 이런 부실을 지금 근본적으로 안고 있는데 이것에 대한 지금 대비책들은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그다음에 애초에 있었던 문제점들은 지금 말씀하시지 않고 단일 관로 그다음에 다른 이런 제어용 밸브가 있기 때문에 문제가 없다라고 하는 식의 답변, 그리고 사고가 난 밸브가 필요치 않다라고 하는 답변은 지금 제 질문에 대한 정확한 답변이 아니십니다. 예, 그 말씀하신 그 부분에 대해서 그 사유 그러니까 충분히 그 바이패스 어떤 뭐 정수지 2개에서 그렇게 그 하기 때문에 일반 하나의 관로로서의 기능을 할 뿐이지 그 저기에 별도의 어떤 그 밸브 복원해서 그 원래 상태에서 바이패스 관을 둘 필요가 있었는가 이제 그런 차원에 좀 연결된 말씀이었고요. 다른 이제 그 송수 관로 그 지나면서 있는 밸브들은 또 그 의원님 말씀하신 것처럼 바이패스가 돼 있는 곳이 있고 또 안 돼 있는 곳이 있고 좀 아직은 그 천차만별인 그런 상황입니다. 그 근원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그 필요하다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다음 사고 대응 과정이 적절했는가라는 질문입니다. 사고 수습의 기본은 초동 대응이 관건입니다. 가능한 빠른 인지와 정확한 원인 판단, 그리고 이에 따른 일산한
수습, 대처가 중요합니다. 그런데 이건 문제에 인지했었던 시점은 10일 새벽 3시 30분이었습니다. 평상시 1만 톤 이상의 유출량을 보이던 수치가 0이 되었을 때 문제 상황을 인지했습니다. 더 정확히는 정수지에서 유출량이 0이라는 것을 확인하기 이전에 배수지에 유입되는 수치가 0인 것을 먼저 감지했고, 그러고 나서 보니까 유출량이 0인 것을 확인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1만 톤 이상의 유출량을 보이던 수치가 한순간에 0이 되지는 않았을 겁니다. 유압을 견디는 차단용 밸브가 물살의 힘으로 한순간에 닫힐 가능성은 매우 희박합니다. 그래서 유량의 변화와 같은 이상 감지를 하지 못했다는 점. 두 번째로 유출, 유입량이 0인 것을 설비에 문제가 있을 문제를 통신 오류로 먼저 의심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통신사를 불러 확인하는 점 등을 먼저 조치하였고, 어떤 설비의 문제라는 것은 나중에 의심하였습니다. 그러느라고 문제 사고 밸브까지 확인하는데 2시간 30분이 소요되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그래서 자료를 요구했습니다. 실시간으로 유출량, 유입량에 대한 변화 추이를 지금 확인하고자 했는데, 그것으로 봤을 때는 지금 이게 시간당으로 지금 자료를 주셨기 때문에 로우 데이터를 실시간에 로우 데이터는 받지 못해서 지금 이게 일순간에 10,000톤에서 수치가 0으로 바로 보일 수가 있습니까? 왜 그 상황이 발생되는 것까지 감지하지 못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지금 생각하십니까? 그 시간상 이제 3시 반에 상황실 모니터에 이제 유출 양 자체가 이제 제로로 갑자기 이제 떨어진, 그러니까 이제 사고 밸브가 열려 있는 상태에서 갑자기 닫혀버린 그 상황이 실질적으로 발생을 했다고 봐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4시 넘어서 4시까지 이런 이제 어떤 흐름상의 데이터가 이제 저렇게 아마 3시 반 이전 유량과 점차 축소되면서 4시 이후에는 이제 제로로 수치상 그렇게 떨어진 부분인데, 아마 상황 근무자가 이제 거의 30년간 그런 일이 없었다시피 갑자기 0으로 떨어지는 없겠다. 과거에 이제 작년도 5월 달인가 통신 이상을 한번 경험을 했던 그런 터라 아마 그렇게 통신 이상이 아니었겠는가, 그래 좀 착오를 하고 한 30분 정도 시간을 좀 낭비한 것이 좀 아쉽게. 네, 그래서 생각합니다. 과거에 통신 오류가 있어서 혹시나 이번에도 통신 오류가라고 착오를 불러 있을 만했나 해서 과거 통신 오류 사례를 자료를 받았는데요. 공사하는 도중에 선로를 절단하는 사고로 인한 통신 오류였습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일상적인 우리가 생각하는 통신 오류로 인해서 정상적인 유출량이 0으로 표시되는 그런 오류로 인식했다는 자체가 설득력이 없고요. 그 다음에 이 한눈에 이런 모든 수도 설비가 작동되는 과정을 상황실에서 한눈에 다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문제가 발생하는 상황이 만약에 생긴다고 하면 빠른 인지가 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실제 그런 장비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하는 것이 인지가 늦어졌다라는 점입니다. 그래서 애초에 가지고 있는 어떤 시스템의 문제, 점검의 문제, 그리고 사고가 발생했을 때 인지하고 거기에 대처하는 모든 과정이 굉장한 부실을 보였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런 재반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사고 규명을 하고 또 이런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할 것인가, 그리고 지금 현재 문제가 생긴 이 밸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지금 전체적으로 이 상수사업본부가 관리하고 있는 밸브가 몇 개 정도 되죠? 전체가 이제 5만 7천여 개 됩니다. 밸브의 기능이 무엇인가요, 본부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차단과 제어, 유량 제어 기능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번 사고의 문제 저희가 지금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하는 거는, 이거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된 이 밸브만의 문제가 아니라 이 수도 관리의 총체적인, 그리고 지금 잘 원활하게 이루어지고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이런 모든 관리와 점검과 이런 실태가
굉장한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또 누수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을 다시 문제 제기하고 확인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단순하게 이번 고장난 이 설비를 고치고 또 이게 좋지 않은 것으로만은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제반 모든 설비에 대한 시스템을 점검을 하고 대책이 마련되는 것이 이 상수도, 그다음에 이런 수도 행정 신뢰의 회복이 될 수 있는 것이고요. 안정적으로 수도 공급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질의 시간이 충분하지 않아서 제가 이 오늘 현재 질의를 마치고요. 혹시 정해를 한 이후에 추가 질의를 또 요청드릴 수 있는 점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충실한 지금 만족할 만한 질의에 대한 답변을 지금 받지 못해서 이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지금 적절하지 않다라고 생각하지만 정해진 시간이 되기 때문에 여기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필요한 사항들은 후속으로 다시 요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예,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지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로 의원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150만 광주 시민 여러분, 광주광역시의회 환경복지위원회 소속 봉암동과 화정 3동, 4동을 지역구로 하는 이명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이번 사고에 대해 불안과 두려움에 떨고 분노했던 광주 시민들을 대신해 이 문제의 근본을 소상히 밝히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지난 2월 2일 황당한 그리고 부끄러운 단수 사고가 벌어지며 시의회는 전례 없는 원포인트 긴급 현안 질문으로 임시회를 소집했습니다. 그리고 그 긴급 현안 질문의 하루 전 강기정 시장께서는 사과 기자회견을 하며 시민들께 사고 경위와 대책에 대한 브리핑을 했습니다. 적극적인 소통과 발빠르게 보여주신 태도에 안도했지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아직도 미온적이라고 유감을 표하고 싶습니다. 본 의원은 언론에서 다뤄지고 있는 바와 같이 이번 사고를 인재라고 생각하며 행정의 누수라고 판단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총 3가지 지점에 대해 책임자들에게 물어 왜 행정의 누수인지를 파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사고 당일 대처에 대해 질의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이정삼 본부장님 나와주시죠. 상수도 사업본부장 이정삼입니다. 먼저 상수도 사업본부 임직원분들의 주말을 헌납한 헌신으로 더 큰 위기를 모면할 수 있었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감사의 인사를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역시 문제는 바로 잡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질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의회에서는 사고 이후에 긴급 현장 방문과 전파된 자료를 통해 단수 사고 상황 대응 결과 보고, 유출 밸브 고장에 대한 서남 광산구 수도사업소 조치 결과 보고, 상수도 사업본부 대응 경과 및 피해 현황 보고, 2차 상황 판단 회의 결과 보고, 비상 대처 계획 보고 등 여러 건의 상황 보고를 각기 다른 날짜, 각기 다른 시간에 전달받았습니다. 구태여 이 자리에 그 모든 자료를 띄우지 않겠습니다만 23년 2월을 1월로 기재해둔 오탈자부터 각기 서류에서 대응 현황과 그 시간에 대한 경과 시점이 다른 것까지 각종 오류를 파악할 수 있었습니다. 따라서 본 회의에 앞서 받은 모든 자료들을 종합해 사고 당일 타임테이블을 직접 작성해봤습니다. 자, 이 타임테이블에 대해서 하나씩 짚어볼 텐데요. 짚기에 앞서서 2차 상황 판단 회의가 지금 20시 30분으로 적혀 있습니다.
근데 2차 상황 판단 회의가 20시 30분이라면 1차 상황 판단 회의가 있었어야 하는데 보이지 않습니다. 본부장님, 1차 상황 판단 회의 지금 이 표에서 어디에 있습니까? 저희가 이제 그 사실은 기록을 1차냐 2차냐 이제 그런 좀 그 혼선이 있을 수가 있는데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이제 그 현장에서 아니요, 본부장님 어디에 있었습니까? 지금 표를 따로 배부해 드렸습니다. 시간만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11시에 당일 그 지금 상황 판단 회의해서 이제 그 기재가 그 돼 있는데요. 네, 11시 이제 맞죠? 이게 예. 그 사무실에 들어가 가지고 한 저 회의고 그 전에 또 현장에서 그 저 다친 밸브 그 복구 방안 그 관련 이제 직원들 전문가들 그 협의하는 뭐 그런 회의는 이제 수시로 개최를 했고요. 네, 그건 회의가 아니라 5시 논의라고 하는 반에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예, 또 시장님 주재 그 네. 회의가 있었고요. 네, 알겠습니다. 그 11시로 제가 지금 본 의원이 기재를 한 부분이 있는데요. 이거는 그 시장님의 기자회견을 보고 추측해서 임의로 적은 겁니다. 대응 보고에 대해서는 어디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자, 12일 03시 30분에 상수도 사업본부 당직자는 통신 에러를 확인했습니다. 본부장님, 당직자는 통신 에러를 확인하고 곧장 어떤 조치를 취했습니까? 통신 회사에 연락을 해서 예. 그 상황을 한번 그 문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KT에 연락했죠. 네. 그렇다면 그 상수도 사업본부 보통 당직자가 3인에서 4인인 걸로 알고 있는데 총 그날 당직자가 몇 분이셨습니까? 정확한 숫자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 14명이 이제 하루 3명 내지는 4명씩 그 상황 근무를 서고 있습니다. 그날의 해당 시간에 당직자가 누구였는지 파악이 안 된 겁니까? 그 숫자는 아직 그 뭐 근무자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은 그럼 그 중에 시설과 기술에 대한 전문가가 있었는지 없었는지 아니면 몇 분이었는지 선임 당직자는 누구였는지 어떤 것도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지금까지 이제 그 사고 수습하고 지금 그 하느라고 당시에 이제 그날 4명 근무를 그 했었는데요. 당시 4명이요? 예. 예, 그러면은 방금 말씀드린 대로 시설과 기술 전문가는 있는지 없는지 파악 안 됐고요. 선임 당직자가 누구였는지도 파악이 안 된 겁니까? 예, 구체적인 제가 명단 그 확인은 못했습니다. 어떻게 그걸 모르는지 의문을 먼저 가지고 싶습니다. 당직자가 누구인지도 파악을 하지 않은 채로 어떤 책임을 묻고 어떻게 규명을 해내는지 상수도 사업본부는 과연 이걸 대처하고자 했는 의지가 있었는지 의문이 됩니다. 이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해당 통신 에러가 유출량이 0으로 나온 거 맞죠? 예. 네. 유출량이 0으로 나오면 유출이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를 점검해야 되는데 당직자들은 단순 통신 오류로 인지하고 KT 직원을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직원이 오고 배수지 유입량까지 0으로 나타나는 걸 확인한 뒤에야 4시경에서야 문제가 발생했다는 걸 인지했습니다. 여기에 착수량 축소 요청을 4시 50분에 하고 6시가 돼서야 유출 밸브 고장을 추정하며 밸브실에 물을 빼는 양수 작업을 그제서야 시작합니다. 결국 통신 오류로 오인한 결과로 실질적인 작업에 전개하기까지 이미 2시간 반이 흘렀습니다. 그렇다면 KT 직원이 점검하고 있을 때 그 당직자들은 전부 다 KT 직원이 점검하고 있는 걸 구경했는지 의문이 됩니다. 다수의 당직자였다면 일부의 당직자들은 현장에 가서 현장에 문제는 없는지 파악을 했어야 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시장님의 브리핑상으로 시장 보고는 06시 45분이 최초였습니다. 그리고 08시에는 자체 복구가 가능하다고 보고를 하셨습니다. 이 보고 본부장님이 직접 하셨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일반적인 그 상황에서 그 밸브 수동 조작, 이제 저희가 6시에 그 펌핑을 시작해 가지고 8시에 그 현장 직원이 그 피트 들어가서 이제 그 수동 작업을 하다가 그것이 이제 그 맞물려 가지고 안 돌아가는 돌아가도 이제 실제 개통이 안 되는 이제 그런 상황인데 이 업체의 그 복구 업체에 연락을 해서 이제 그걸 기다리는 그 상황인데요. 일반적인 케이스라면은 충분히 그 작업을 해서 열릴 것이다. 그리고
사실 단수 사고라는 것이 이제 가장 어떻게 보면 그 수도 사고에 단수를 막는데 이제 모든 것을 그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그 당연하고 또 필요한 사항인데 그것은 특별한 케이스가 아니라면 당연히 열릴 것이다. 자, 그래서 최대한 그 제가 빠른 시간 내에 그 복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그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본부장님, 그 시간이 한정적이다 보니까 이번에는 꼭 필요한 질의라서 답변을 다 들었지만 딱 묻는 그런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본부장님이 직접 하신 걸로 일단 파악했고요. 그리고 이후 전 직원 비상 소집을 하고 09시 30분부터 유출 밸브 해체에 착수했습니다. 하지만 조치는 실패했고요. 네, 10시경에 13시부터 단수가 불가피하다는 진단을 했습니다. 맞습니까? 마지노선이 지금 13시면은 배수지 네. 그 이제 유량에 따라서 수위에 따라 틀리지만은 13시면은 이제 그 고갈이 시작이 됩니다. 네, 그러면은 불가피하다고 11시 서류상으로 나와 있죠. 예. 네. 11시가 단수의 그 마지노선이다. 그렇게 봤고요. 그 전까지 이게 그 밸브가 열리면은 단수는 막을 수 있다 해서 거기에 좀 집중을 했습니다. 네, 자 그럼 여기에 대해서 두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먼저 첫 번째로 10시경에 그걸 인지했는데 왜 시민들에게 안내 대비를 할 수 있도록 공지가 되었지 않았는지 한 가지고요. 그리고 이때 시장님께도 10시경에 보고가 됐습니까? 1시경에 단수가 불가피하다는 그런 보고가 시장님께 됐습니까? 시장님께는 이제 그 마지노선 그 11시 그 상황 그 돼서 이것은 이제 단수가 불가피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보고를 드렸고요. 그 전에 이제 통화를 했는가 그 기억에는 그것은 이제 없습니다만은 자, 확실하게 모르시는 것 같습니다만 11시에 11시 거의 다 돼서 보고를 하셨다고 하셨죠? 예. 예. 시장님께서 어제 브리핑에서 자발적으로 복구 과정에 대해 점검하시고자 11시에 덕남 정수장에 도착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럼 10시에 진단한 보고에 대한 내용은 그 브리핑상에도 빠져 있는데 보고가 시장님 도착 전에 됐습니까? 보고가 시장님 도착 후에 된 겁니까? 도착 그 직전에 그 직전에요? 제한급수가 그 예. 불가피하게 아마 그 문자로 제가 그 드린 그러면 것 같습니다. 여기서 또 질문을 하나를 또 떠올릴 수가 있는 게 시장님은 그런 보고를 받은 그런 브리핑 내용을 어제 말씀 안 하셨습니다. 누가 거짓말을 했는지 여기서 조율할 시간은 들기 어려울 것 같고요. 다음 내용으로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시간이 한정되어 있는 만큼 이런 내용들에 대해서는 시민들께 판단을 위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이 도착한 11시에서야 상황 판단 회의를 했다고 시장님께서 브리핑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저희가 그 11시에 그 사무실에서 그 제한급수가 이제 불가피한 어떤 그 아니 단순 불가피한 그런 상황이 되면서 양 부장 과장 그 해서 그 이제 뭐 문자 보내는 방안이라든가 그러면 이제 흐린물 그 출수되기 때문에 그 차단 저수조 아파트 그 입구 차단하는 문제라든가 또 직원들 그 현장 배치하고 죄송합니다, 전화하고 본부장님. 예 제가 그래서 여쭤본 건 상황 판단 회의를 11시에 시장님 도착하시고 했다고 하는데 그게 맞는지. 시장님 오셔가지고 이제 저희가 1차적으로 하고 오셔가지고 그 현장에서 그 이제 단수가 그 불가피한 그 상황이 됐기 때문에 향후 그 대책들에 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하지만 식용수 사고 현장 조치 매뉴얼상 이러한 경우에 자체 위기평가 회의를 개최하도록 되어 있고요. 상수도 사업본부장, 기술부장, 해당 사업소장이 포함된 카톡방을 즉시 개설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수칙에 카톡방이라고 적혀 있는 것도 사실 좀 황당한데 어쨌든 카톡방 개설은 하셨습니까? 그럼? 저희가 그 간부들 또 현장 그 관리하는 그 직원들로 해서 이제 그 단톡방이 그 개설이 그 돼 있고요. 기존에 쭉 그 운영을 예, 저희 기존에 해오는- 돼 있는 거 말고 여기서 개설을 하게 돼 있다고 했는데 뭐 기존의 연락망 안에 이 모든 간부들이 있다면 그 부분을 카톡방으로 대체를 할 수 있는지는 이 매뉴얼을 만든 측에서 어떻게 해석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것 같습니다. 여기서 뭐 언쟁을 할 필요는 없을 것 같네요. 그렇다면
그 매뉴얼상에 1시간 내에 현장에 소집해야 하고, 그리고 이 회의에서 지금 글씨가 작습니다만 따로 배부해드린 자료가 있습니다. 언론 보도, 주민 홍보, 재난 문자를 이 회의에서 결정하게 되어 있습니다. 절차에 맞춘 자체 위기 평가 회의, 그 카톡방이 자체 위기 평가 회의라고 인정을 할 수 있습니까? 그 현장에서 그 11시에 저희가 그 상황 판단 회의 또 그 위기 평가 회의 어떻게 보면 따로 뭐 구분해서 회의를 갖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11시에 그 개최를 해서 향후 그 수습 대처 방안을 그 논의를 했습니다. 네, 그 뭐 따로 구분하지 않는다면 이 매뉴얼 자체가 무의미한 매뉴얼이라고 간주해봐도 될 것 같은데, 뭐 일단 결과로도 나옵니다. 실제 우리 시민들은 11시 42분이 돼서야 첫 재난 안내 문자를 받습니다. 그리고 시장님은 재난 안내 문자를 발송하라 지시하셨다고 브리핑했습니다. 그럼 어떤 절차도 거치지 않고 시장님이 도착하신 뒤에서야 시장님의 지시로 재난 안내 문자를 결정하신 겁니까? 예, 같이 이제 그 저희도 상황 판단 회의 때 11시에 그 논의를 했고요. 그 이제 그 준비를 중이었고 시장님께서도 그 조직이 발송을 해라 그 지시를 하셨습니다. 네, 그러니까 식용수 사고 현장 조치 매뉴얼에서 자체 위기 평가 회의를 개최하도록 한 것도 그 이행이 되지 않았고, 그리고 거기에서 언론 보도와 주민 홍보 재난 문자를 결정하게 돼 있다는 부분, 그리고 1시간 내에 현장 소집을 한다는 부분도 이행이 되지 않은 걸로 이해를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키지도 않을 매뉴얼이라면 그냥 종이 낭비였고 그 매뉴얼을 만드는 인력 낭비였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 광주시는 식용수 사고에 대한 어떤 현장 조치 방안도 정립된 게 없다고 해석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몹시 유감스럽습니다. 본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들어가 주십시오. 두 번째 질의는 인력과 인사 문제입니다. 강기정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 주십시오. 네, 질의 시작하기에 앞서 오늘 아침 사고 발생 후 시장님의 6시간 동안 행적에 대해 공개하라는 언론 보도가 문자로 왔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본 의원과 본 의회에서는 어떻게 해석해야 할지 좀 고민을 하고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시장님께서도 이 부분에 대한 해명을 해명까지는 아니고 뭐 소상히 밝힐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있다면 시민들께 더 신뢰를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혹시 그 6시간 행적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우선 경남 정수장 수도사고 원인과 재발 방지 대책에 대해서 어제 오후 3시에 언론을 통해서 시민들께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사고 원인이나 진단, 대응 상황, 그리고 향후 대책, 피해 보상 문제에 대해서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다시 현안 질의를 통해서 시민 여러분들께 가뭄 위기에 함께 동참해 주신 의원님 여러분들이 계셨는데, 이런 상수도관 파열로 인해서 다시 한번 물이 낭비되고 또 그 과정에서 시민들께 많은 실망을 끼쳐드린 점에 대해서 송구하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당일 일요일 오전 제가 일요일 오전 상수사업 본부장으로부터 문자를 받은 것이 6시 45분에 첫 문자를 받게 됐습니다. 네. 문자에는 상황과 복구가 가능하다 이런 문자여서 얼마 있다가 제가 8시쯤에 통화가 되어서 다시 확인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복구가 가능하고 지금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해서 복구가 가능하다. 그 통화를 하고 난 이후에 제가 8시 13분 통화였는데요. 그 이후에 8시 20분경부터 제가 3.1운동 기념을 앞두고 양림동에 있는 기장 양림교회에 교회에 예배를 드리러 가서 10시 40분까지 교회에 머물게 되고,
교회 예배가 끝나고 나서 곧바로 제가 현장을 가게 됩니다. 그 11시쯤인 것 같은데 도착 시간은 예. 가서 보니까 현장은 이제 물에 잠긴 현장이 펌핑이 끝나고 그 밸브를 고치는 과정, 열려고 하는 과정에 있어서 제가 함께 지켜보면서 상황 보고를 듣고 그 과정에서 본부장이 11시까지 밸브가 정상으로 고쳐지면 단수하지도 하지 않아도 된다. 그러나 상황이 11시를 넘어갈 것 같다. 수리가. 그런 판단이 내려졌다. 그래서 그러면 즉각 첫 번째로 문자를 시민께 보내라. 물론 문자는 소환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당시에. 그래서 제가 그곳에서 문자를 수정하고 두 번에 걸쳐 수정하고 문자를 현장에서 그 공사 현장입니다. 야외에서 보내게 됩니다. 두 번째로는 유관기관, 경찰, 구청, 119 등등과 빨리 교신해라 라고 했더니 경찰은 이미 현장 통제를 하고 있고 저도 보고 왔기 때문에 경찰을 제외하고 구청, 119 등등과 기관, 5개구 기관과 교신하라 이런 얘기를 지시를 하고 세 번째로 제가 안전실장에게 직접 제가 전화를 걸어서 이 상황을 공유하고 문자를 보내는 상황까지 공유를 하게 됐죠. 그리고 제가 당시에 양복을 입고 있어서 매우 추웠습니다. 그래서 집으로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리고 집에 들어온 이후에 현장에서는 안전실장이 11시 반경에 현장에 도착해 있었고 제가 떠난 이후죠. 바로 그러니까 거의 뭐 떠나자마자 현장에 도착한 걸로 파악됐습니다. 네. 그리고 행정부시장도 11시 40분경에 현장에 도착하고 1시 13분부터 저하고 5시 21분까지 11번의 교신을 하게 됩니다. 그 과정에 밸브가 얼마나 열리고 있는지를 20% 열리고 있다, 40% 열리고 있다, 100% 열렸다, 완전히 열렸다라는 이런 내용의 교신을 하게 되고요. 역시 제가 그 본부장과는 그 아침 통화를 포함해서 6번 통화를 하게 됩니다. 상황 점검을 하고 어떻게 어느 정도 열리게 되냐, 어떻게 그 진행되고 있냐 6번 정도 본부장과 통화를 하게 되고 부시장과는 11번 교신을 하게 되고 안전실장과 부시장은 현장에 있게 되고 현장 판단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당시에는 문자를 1시에 보낸 이후에는 그리고 나서 예. 제가 3시 이제 결국은 그 여러 과정이 있습니다만 결론적으로 이 밸브를 수리는 안 되겠다. 그래서 강제 오픈을 통해서 강제적 방식으로 해야겠다는 판단이 내려지고 단수 조치가 결정이 된 이후에는 결국은 단수를 다시 통수를 하는 일이 가장 중요했던 것입니다. 물론 시민들이 혼란스럽지 않게 하는 일도 있었습니다만은 당시의 현장에서는 통수하는 일이 제일 중요했고 그래서 통수의 시점을 예측하는 것이 중요했고 그것을 저희들은 5시 30분경으로 5시 30분 앞뒤경으로 판단을 해서 제가 3시 41분에 비서실장에게 전화로 지시해서 5시 반에 회의를 열 것을 지시했습니다. 그것이 여기서 이야기하는 1차 상황 판단 회의가 되겠습니다. 3시 41분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다시 30분 회의를 열 준비를 해라라고 연락하도록 했고
그 회의가 5시 반에 열렸고 여전히 부시장과 부시장은 현장에 있었고 안전실장은 그 상황 판단 회의에 시에서 열리는 17층에서 열리는 18층에서 열리는 17층에서 열리는 회의에 네. 참가하게 됐습니다. 당시에 5시 반까지 그러면 다른 조치는 어떤 조치를 취했냐 이 점에 대해서는 결국 과정을 보시면 5시 21분에 밸브는 최종 열리게 되고 추가 납땜이나 여러 가지 안전장치를 6시 20분에 하고 6시 20분부터 통수가 시작됐던 것은 저희들의 판단이 적정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 문제는 이제 하루 쭉 과정을 보고를 드리면서 역시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족했던 것은 시민들에게 과정에 대해서 자세한 안내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니냐라는 점은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예, 답변 감사합니다. 일단 그 말씀을 처음에 드렸다시피 시장님께 드릴 그 두 번째 질의는 인력과 인사 문제입니다. 그리고 그 타임테이블에 대해서는 이렇게 표로 나온 것도 있고 시장님께서 방금 또 보충 설명을 해주시니까 좀 더 완곡해지는 것 같고요. 6시간의 행적에 대해서는 그 정무적이고 또 공적인 활동을 하고 계셨고 그리고 이 과정에서 8시에 그 보고상에 오류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시장님께 이 6시간에 대해서 문책을 하는 건 그다지 의미가 있을 것 같지는 않다는 생각을 하면서 질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시장님께서는 브리핑 후 언론사 질의응답을 하면서 좀 더 책임감 있는 인물이 배치되어야 한다는 질의에 대해서 공직자들의 인사 문제는 이번 사고와 관련이 없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 판단 근거를 간략히 좀 들어보고 싶습니다. 질문의 전제가 잘못됐기 때문에 저는 그렇게 답변을 했던 겁니다. 질문은 어떤 거였냐면 예. 상수도 사업본부에 우리 공직자들은 질문을 들었을 때 예. 문제가 있는 직원들을 보내는 건 아니냐라는 전제가 되어진 질문이었기 때문에 네. 제가 그 질문에 답변을 그렇게 드렸던 겁니다. 그러면은 인사 문제가 맞다 아니다와는 다르게 그런 인사 문제로 접근을 하면 안 된다라는 걸 시장님께서는 주장을 하셨던 네. 거네요. 그래요. 먼저 2022년 종합감사 결과를 보면 덕남 정수시설 운영관리사 배치 기준 미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시정 조치가 미흡한 걸로 확인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같은 가뭄 상황에서야 업무 부담이 좀 과중되지만 그동안 상수도 사업본부는 업무가 타 실국들과 기관에 비해 현저히 부담이 덜한 편이라 공직자들에게 퇴직을 앞두고 쉬러가는 기관이라는 인식까지도 있었습니다. 이런 기풍과 악습 시장님께서 알고 계셨습니까? 뭐 그런 분위기가 없잖아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예. 전체 공직 분위기는. 예, 모두는 아니겠지만 이런 안타까운 인식이 있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자료 하나 보시겠습니다. 네, 시장님께는 따로 배부해 드렸고요. 네, 현직이시고 공개 자료고 하니까 따로 블랭크 처리는 하지 않았습니다. 상수도 사업본부 간부급 공직자 중에 올해 정년 예정자인 64년생 현황입니다. 신기하지 않으십니까? 이게 19명 중에 간부 19명 중에 정년 예정자인 64년생 공직자만 무려 11명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해서 이분들이 베테랑이기 때문에 이런 중요한 시기에 우리 상수도 사업본부로 모여 계신다고 생각하고 싶었습니다만 그런데 그중에 개인 역량으로 2건의 기술사를 취득한 이정삼 본부장을 제외하면 시설이나 기술 관련 직렬이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실상 일반 행정 직렬의 공직자가 상수도 사업본부의 간부급으로 일하고 있는 겁니다. 더 나아가서 정원 299명 중 결원 제외하고 현재 288명의 정원 외 인물 140명을 포함한 총 418명의 상수도 사업본부의 기술직은 140명가량입니다. 이 인력 현황 어떻게 해석하고 계십니까? 418명의 총원 중에 140명의 기술직입니다. 그건 수치의 착오 같습니다. 예. 무슨 말씀이냐면 지금 의원님이 분석한 방식으로 보면 예. 그 말씀이 맞으려나 보는데 예. 제가 볼 때는 현원 288명 대비 기술직은 67%입니다. 예. 즉 그 통계에 나와 있는 기술직은
35.3%, 즉 저 숫자로 보면 145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예. 그분들 말고 연구사들 등이 47명이 있습니다. 네. 그분들이 기술직입니다, 사실상. 그분들까지 포함하면 192명에 해당됩니다. 예. 이 숫자로 퍼센트로 하면 7%인데요. 예. 그 67%는 아마 그 비교했던 울산의 경우는 58%밖에 안 됩니다. 즉 139명 대 192명. 그 기술직 비교로 보면 연구직을 포함한다면 광주 우리 상사업본부가 훨씬 더 기술직이 많다, 비율도 높다, 이렇게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네, 잠시만요. 네. 저는 울산 언급을 안 했습니다, 시장님. 네. 예. 근데 제가 울산을 비교할 거라는 걸 어떻게 알고 계셨는지 모르겠고, 아니, 그리고 140명에 대한 광역 방금 비슷한 광역시가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근데 마치 제가 언급하려는 걸 아시는 것처럼 말씀하시길래 제가 괜히 찔렸나 봅니다. 광주하고 네. 울산은 늘 통계 비교를 같이 합니다. 사이즈가 비슷하고 네, 여러 가지 알겠습니다. 점에서. 해서 또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본 의원과 그리고 의회 차원에서 자료 요청을 했었고요. 그 자료 요청을 한 내용상으로 나온 게 140명이라고 해서 저는 여기에 본 의원은 이렇게 기재를 해뒀는데요. 시장님께서는 여기에 대해서 명확하게 이게 몇 퍼센트인지 계산까지 마치신 채로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의회에 본청에서 제공한 자료들은 떡밥에 불과한 겁니까? 아니죠. 저 예. 자료를 다시 한번 확인하면 될 것 같은데 거기에는 기술 51%, 관리 운영 9.4, 연구사 6.9 이렇게 포함돼서 67%가 되어 있고 특히 지금 64년생 간부 과장급 23명 중에 12분, 저기는 이제 11분이 됐는데 아마 그 간부 예. 본부장이니까 12분입니다. 예. 그분 중에 이제 7월에 이제 12분이 동시에 퇴직을 이제 하는 건 맞는데요. 예. 7월에 3분이 인사될 거고 내년 1월에 9분이 인사되는데 이 9분 속에도 직렬별로 행정과 시설별로 사호급이 섞여 있기 때문에 한꺼번에 11분이 툭 나가더라도 이게 순차적으로 3분, 9분 그리고 9분 속에도 행정, 시설 같이 들어오기 때문에 예. 저렇게 정년 예정자가 11분이 동시에 나간 것은 언뜻 보면 예. 공백이 생기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있을 수 있는데 그렇지 않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고요. 아, 시장님. 네. 그 방점을 다르게 보고 있는 것 같은데 그 인원들이 나가는 것에 대해서 우려를 한 게 아니라 어떻게 저 연령대의 인원분들이 이렇게 많이 포진해 있는가에 대한 의혹을 제기한 인사 겁니다. 조치가 왜 그렇게 되느냐 이 점의 말씀이신가요? 네. 네. 그리고 울산에 대해서 원래 준비했던 대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총 240명 중에 울산은 140명이 기술직 인원입니다. 어쨌든 비율에서 우리와 차이가 현저하게 나는 부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께서 말씀하신 인사와 무관하다는 말씀보다 인사와 인력에 대해 지적한 그런 언론사의 질의가 조금 더 설득력 있어 보입니다. 그 기술직과 전문 인력을 좀 더 배치하고 재조정할 의향 있으신지 들어보고 싶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린데 울산은 240명 정원 대비 기술직이 139명, 58%입니다. 예. 근데 우리 광주는 288명 현원 대비 기술직이 192명, 제가 192명은 연구사 등을 포함한 겁니다. 67%입니다. 192명. 그래서 광주가 울산보다 기술직이 높다. 예. 비율과 인원에서. 예.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그러면은 울산은 연구사가 아예 없는 건가요? 아마 기술직계 적어도 기준으로 이거는 기사를 139명 속에는 예. 그걸 포함된 내용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네, 그 부분은 그건 한번 그럼 조금 더 다시 확인을 해보시죠. 면밀히 해볼 필요가 그다음에 있을 것 같습니다.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64년생 근무자들 11분에 예. 구체적인 것은 어떻게 생겼냐면
1년 이상이 8명이고 1년 미만이 4명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건 모순 인사단 측에서 그냥 그 우리가 오해할 수 있는 대로 막 갔다가 인사를 하는 게 아니라 1년 이상 8분이 있었고 예. 1년 미만 4분이 있다는 것은 네. 이렇게 일괄 뭐 퇴직 예정자들을 가서 인사하는 이런 방식이 아니었다는 걸 증명하는 거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그분들이 퇴직 예정이신지 아닌지는 뭐 일단 그분들의 의사도 또 달린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싶습니다. 네? 그리고 추가로 네. 아까 이정삼 본부장께 지적했던 식용수 사고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을 보시겠습니다. 이 매뉴얼상에는 시청 공무원 중 상수도 전문가가 이 대처를 하는 담당자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이 자료는 23년 1월 25일 현행한 최신 자료고요. 혹시 시장님께서는 이 사고 이전에 그 현장 조치 행동 매뉴얼에 대해서 혹은 이런 자료에 대해서 확인을 하신 적이 단 한 번이라도 있습니까? 지금 저기는 안 보이는데 매뉴얼은 제가 이번 사고 이후에 보게 됐습니다. 예. 그리고 아까 네네. 당직자를 상수사업본부장이 답변을 못 하셨는데 당시에 당직자는 4분이었고 예. 정기직 1명, 기계직 1명, 위생직 2명에서 조경표, 정병석, 김영재, 마광업 4분이 정상 근무하고 있었다.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확인을 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 당직자가 그리고 예. 저 매뉴얼의 누구누구인지, 2분은 당연히 퇴직한 분들이고요. 예. 네, 맞습니다. 그 누구누구인지와 그리고 제대로 근무를 하고 있었는지보다 당직자에 대한 파악이 되어 있는지가 아까 그 본부장님과의 대화의 방점이었습니다. 그리고 예, 먼저 말씀을 해주셨. 질문 시간이 초과되었습니다.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질문을 마무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질문까지만 빠르게 마무리하겠습니다. 말씀을 해주셨다시피 담당자 한 분은 인사 이동을 하셨고요. 다른 한 분은 21년 12월에 퇴직을 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 매뉴얼은 23년 1월 최신 자료입니다. 이 총체적 난국인 상수도 사업본부와 그리고 위기 대응 매뉴얼 등에 대해서 본 의원은 통탄을 금치 못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런 상황임에도 인사 문제와 관련이 없다고 당당히 말씀하신 시장님께서도 조금 더 면밀히 공직자 식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시기를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한 번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인사규칙을 지켰느냐 지키지 않았느냐에 대한 정량적인 게 아닙니다. 적절한 인물들이 얼마나 적재적소에 기용되었는가에 대한 질문입니다. 가뭄 위기의 시민들은 전문가들이 현장에서 고군분투를 할 거라고 생각하고 물절하게 동참을 했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까 본 의원이 보이기에는 행정과 문서 작업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지켜지지도 않는 위기 대응 매뉴얼을 생산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번과 같은 사례가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시장님, 이번 일과 인사 문제, 인력 문제 관련이 없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다음 준비한 내용은 추가 질의 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 감사합니다. 우선 인사 문제와 관련이 없다. 자꾸 그 상수사업본부 인사에 대한 어떤 문제로 가는 거에는 동의하기 어렵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아까 우리 의장님이 허락하신다면 답변 못한 부분 몇 가지가 있는데 답변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특히 최지연 추가 질의 때 답변을 해주시면. 추가 질의했어요? 예. 예, 그러면 그 중에 최지연 의원님께 답변 드린 것 말고 우리 이명로 의원님이 질의하신 것 중에 그 1차 상황 판단 회의가 주로 이제 현장 판단 회의로 열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상수사업본부장이 현장에서 여러 가지 판단 회의가 열리고 그런데 그 현장 상황 판단 회의가 제대로 자체 위기 평가 회의 아까 말씀드린 예. 자체 위기 평가 회의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았다는 점이 지적이 있었는데 그 점은 적극 공감을 합니다. 왜냐하면 10시에 단수 가능성에 대해서 문자를 보내야겠다는 이런 판단이 있은 이후에 제가 11시에 도착해서 최종 판단을 하고 문자를 보내게 되는데요. 만약 이 자체 위기평가 회의가 잘 운영됐다면 상황실에 제대로
전파가 됐어야 되는데 이 점이 문제였다고 제가 어제 그 보고를 드렸던 것입니다.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자체 위기평가 회의, 상수사업본부장을 중심으로 하는 이 자체 위기평가 회의 운영에 카톡방 개설의 의무화라든가 이런 매뉴얼이 잘 안 지켜진 것은 사실로 확인된 것 같습니다. 그 점을 제가 보충 좀 보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남은 질의들은 추가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두 분 의원님 추가 질의하시겠습니까? 추가 질문 요청이 있어 원활한 회의 진행을 위해 잠시 정해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그러면 최지현 의원 나오셔서 10분 범위 안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질의하기에 앞서 아까 추가로 좀 답변을 해주신 것으로 말씀을 해주셔서요. 시장님 답변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우선 아까 질문 중에 작동시험 관련해서 질문을 했는데 답변이 명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동안 그래서요. 반드시 작동시험을 하려면 단수가 전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즉 물이 최소 기술적으로 한 5%까지만 닫히는 그냥 99%가 열리는 상태의 작동시험으로 가능합니다. 그런 점에서 그동안 이제 이 작동시험이라는 것이 그걸 하게 되면 반드시 물이 닫히고 그러니까 단수가 돼야만 가능했다. 그래서 결국은 그 점 때문에 어려울 수도 있었겠다라고 했던 것은 꼭 맞는 이야기는 아니다. 이 점을 먼저 말씀드리고요. 두 번째로 그 아직은 데이터 유속 감속, 1만 톤의 물이 통수가 되다가 흘러내려오다가 갑자기 제로로 됐는데 어떻게 해서 그걸 모를 수가 있냐 이런 질문이셨어요. 저도 이제 그 데이터를 조금 전에 봤는데 그러니까 시간대로 이야기하면 3시 27분부터 쭉 3시 27분부터 9분 동안에 닫히기 시작합니다. 이렇게 9분 동안 서서히 닫힙니다. 그 그래프를 보면요. 데이터를 보면 9분 동안 닫혀서 3시 36분에 닫힙니다. 그리고 36분에 닫혀서 27분부터 9분이면 36분이 맞죠? 36분에 닫히고 그 이후에 다시 열리게 됩니다. 45분에 80%가 이거 다시 열립니다. 그러니까 닫혔다가 다시 열리는데 이 80%가 열린 상태로 27분이 유지됩니다. 그러니까 9분 동안
쭉 탁 닫혔다가 완전히 100% 닫혔다가 다시 조금 몇 분의 시간이 경과한 후에 80%가 열려 있는 상태로 27분이 유지되다가 다시 몇 분에 걸쳐서 완전히 닫히게 됩니다. 그 이후로 이제 완전히 크로즈 돼서 이 상황이 됐기 때문에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닫혔다 열렸다가 반복돼서 KT에 이건 뭔가 이 전기 장치의 문제가 아닌가라고 해서 첫 번째로 정기 점검을 했던 것이 그 첫 행위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요. 특히 이제 당시에 근무자들이 조금 혼돈을 하게 될 수밖에 초기에 대응이 적극적이지 못했던 것이 그렇게 닫혔다 다시 열려서 일정 한 길게는 한 30여 분, 27분에서 36분 그 정확하지 않습니다만 시간이 안 나오니까 그 정도의 시간 동안에 닫혀 있으니 열렸다 닫혔다 하니까 KT에 연락을 하게 됐던 것이 첫 번째 이야기였다. 이 점을 다시 말씀드리고요. 바이패스 아까 관련해서 한 번 더 말씀드리면 이제 바이패스를 저도 이제 영연정수장에 가서 바이패스가 있다는 것을 저도 확인했습니다. 근데 영연정수장이 덕남정수장보다 먼저 만들어졌는데 당시에 영연정수장에서 바로 지원배수장으로 가던 그 관로 이것이 지원배수장이 폐쇄되면서 이 관로가 쓸 데가 그 무용지물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다시 추가 관로를 이렇게 하면서 기존의 이 폐쇄된 지원배수장으로 가는 이 관로를 활용하여 이 바이패스 이중 관로를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1000mm와 1500mm 두 개의 관로가 영연정수장은 지금 물을 공급하고 있고 배수지로 이제 그런데 비해서 덕남정수장은 1800mm 어제 사고 났던 일요일 사고 났 1800mm 관 하나가 있고 추가로 이 관로를 그러니까 바이패스 관로를 만들어야 할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현재까지는 그걸 확인하지 못했고 많은 비용이 들기 때문에 그 영연정수장은 있는 관로를 폐쇄된 관로를 활용했다는 점 때문에 활용했고 지금 덕남정수장에 과연 이중 관로를 만들 이유가 있는 거냐라고 단도직입적으로 물은다면 그것은 경제성도 따져봐야 되고 그런 점에서 조금 신중해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특히 이 작동 시험을 제대로만 한다면 이중관로 문제는 다음 문제다라는 생각이 들고 작동 시험도 가능하다. 사실은 제가 아쉬웠던 것은 이제 수시 점검이나 반기 점검까지는 외관 조사를 중심으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발견을 못할 수도 있는데 정밀안전점검, 정밀안전진단, 정수장 기술진단 이 세 종류는 사실은 그리고 23년에 영역을 하다 중지했던 영역 이렇게 네 종류는 사실은 작게는 6,600만 원부터 크게는 7억 9,600만 원이라는 영역이 들어가는 사실상 점검 행위입니다. 그런데 이런 영역비가 충분히 지출되고 비용이 지출됨에도 불구하고 이런 검증을 확인을 못한 점은 참 아쉽고 안타까운 점이다. 이렇게 저도 다시 한번 이번에 확인했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시장님의 방금 답변해 주신 것이 일면 맞습니다. 이 밸브를 점검할 때 꼭 물을 차단한 상태로만 점검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지금 현재 이 밸브는 아까 상소 본부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이거는 이제 차단용입니다. 그러니까 제어용이 있고 차단용이 있기 때문에 차단용 같은 경우에는 수밀 점검까지 하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 새지 않아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닫아놓은 상태에서 점검을 해야지만이 이 밸브가 제대로 기능을 하고 있는 건가, 이 설비가 문제가 없는 건가 확인이 가능한, 점검이 가능한 검사입니다. 그래서 시장님께서 방금 답변해 주신 것은 지금 이렇게 이제 90도, 혹시 영상 좀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지금 버터플라이형 밸브입니다. 지금 이렇게 이제 물이 위에 완전 통수가 되고 있는 것이고요. 네, 이렇게 이제 그 관로와 그 밸브가 수직이 되면서 90도가 되면서 이제 물이 통수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작동이 되는 건가라고 하는 것은 완전 닫히지 않는, 그러니까 작동 여부는 이제 판단이 되지만 이게 이제 완전히 수밀이 되는 건가까지도 실은 점검이 필요한 사항입니다. 그래서 실은 이렇게 수도 밸브에 대한 이런 이제 관리 매뉴얼을 보면 방금 시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바와 같이 실질적으로 이게 이제 지하 매설 물인 경우도 있고 그 다음에 이렇게 물이 흐르는 상황에서 또 점검해야 되는 밸브들도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점검이 매우 어렵다라고도 교과서로 나와 있긴 합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차단용이고 그다음에 수밀 점검 이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지금 정수장 기술 진단 매뉴얼을 보면 정수지 밸브, 그래서 밸브 동작의 평가 기준에 밸브 동작이 있습니다. 과부하 여부, 개폐 시간, 상태 점검. 그러니까 이 개폐에 소요되는 시간까지도, 그러니까 본래대로 이게 그 원래 그 재원대로 아니면은 기계의 그 재량과 역량대로 그게 되는 건가라고도 이제 점검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밸브는 약품 투하하는 경우도 있고 또 이렇게 물을 통수하는 것에서 상황에 따라서는 차단도 해야 되는 상황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유사시에 어떤 기능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런 밸브들이 있는 것이라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이제 점검에 대한 이제 좀 디테일한 부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패스 같은 부분도 시장님께서 이제 경제성 부분을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경제성 부분은 따져야 되겠지만 이제 가능한 어떤 유사 상황 발생할 수도 있을 거라고 예측되는 여러 유사 상황에서 그러면은 만약에 여기를 차단해 버린 상황에서 물을 통수를 못하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 어떤 유사의 여러 경우의 수는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 단순한 이제 경제성만으로 모든 평가의 기준이 돼야 되는 건 아닐 것이고요. 실은 이런 물이 많이 공급되지 않았었을 때 초래되는 여러 혼란과 그런 그 큰 비상 상황에 대해서도 어떻게 대비할 것인가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바이패스 관로에 대한 부분은 좀 그런 상응하게 좀 평가가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이 자리에서 바이패스가 꼭 필요하다 아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따지기보다는 앞으로 유사시에 어떻게 대응해야 될 때 이게 필요한 관로이겠는가 아니겠는가 이제 이런 부분을 좀 따져서 판단 평가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점과 관련해서 이제 그 동안에 이 밸브류 등의 동작 시험이 그 동작이 되는지를 확인하는 것이 의무사항이 아니었더라고요. 그런데 21년부터 이제 선택사항이 아니라 의무사항으로 5년마다 하는 정수장 기술진단의 의무사항으로 돼 있기 때문에 앞으로는 당연히 이제 방금 말씀하신 단순히 동작 여부라든가 그 물이 새는지 여부, 완전 밸브 작동이 되는지 등등을 확인하는 것이 의무사항이기 때문에 당연히 앞으로는 해야 될 거라고 생각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이패스 문제는 이번에 저도 확인했는데 애초에 저희들이 당일 1시 문자에는 약 5만 세대 이상 되는 세대에게 문자를 보내겠는데 결국 나중에는 2만 8천 세대였습니까? 그 축소됐는데 거의 가능했던 것이 결국 용현정수장 덕남정수장에서 수용가로 가는 가구로 가는 그 물 통로를 역으로 용현정수장이 배수장을 통해서 역으로 공급될 수도 있다. 즉 수도 4,100km의 수도 시설은 다 송배수 가정으로 들어가는 모든 배수관은 연결되어 있다는 그것에 착안해서 역으로 바이패스를 설치하는 것이 경제성이 있는 건지 아니면 4,100km가 모두 연결되어 있는 걸 활용해서 비상훈련을 준비하는 것이 맞는 건지도 이번에 확인하게 됐던 교훈이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아까 실은 이제 작동 시험은 그 의무 사항은 아니었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그거는 이제 안전 진단에 대한 어떤
그 가이드와 매뉴얼, 그다음에 이제 지침일 텐데요. 아까 그 본 질의 때 제가 이제 말씀드린 거는 내구 연한이 11년입니다. 근데 내구 연한이 진즉 지난 이 시설물에 대해서는 사용 가능한 것이 판단되면 더 이어서 사용 가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구 연한이 지난 시설에 대한 점검에서 필수적으로 이 작동이 가능한가, 하고 있는가, 제대로 될 것인가, 이 부분은 시험을 했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제가 그 지점을 아까 언급한 바였고요. 그 다음에 덕남 정수장 그 연역 한번 화면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지금 그 덕남 정수장에서 그간에 이제 안전 진단, 그래서 매일 육안으로 하는 것, 뭐 또 월별하는 것, 반기별하는 것, 그다음에 2년, 그리고 아까 수도법과 그 관련 특별법에 또 근거해서 기술 진단, 안전 진단, 이제 여러 지금 이렇게 진단하는 지금 해야 되는 여러 절차들과 또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보니까 2009년, 2011년 정밀 안전 진단 점검에 있어서 다 이렇게 자체 점검으로 했습니다. 물론 이제 자체 점검 해야 되는 것이고요. 근데 이게 자체 점검으로만 그칠 것이 아니라 좀 객관적인 또 신뢰성은 좀 확보할 수 있는, 이렇게 자체 점검으로 끝나지 않고 또 아니면 자체 점검에 대한 또 후속 조치가 또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또 후속 점검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확한 진단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또 진단에 따른 후속 조치는 이루어지고 있는 것인가, 피드백되고 있는 것인가, 그러면 안 되고 있다면 예산 문제인지 이런 근본적인 시설에 관한 문제인 것인지, 이제 이런 것들이 후속으로 반영이 돼야 되는데 이제 그러지 못한 것들도 지금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도 개선이 돼야 된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아까 말씀 보고 드렸던 것처럼 18년 그리고 20년, 21년, 23년 용역비를 작게는 6,600만 원에서 7억 9,600만 원까지 들어서, 물론 한 건은 용역 중지되어 있습니다. 23년 것은 이렇게 용역비를 들어서 점검하고, 점검된 내용 중에 또 문제를 지적받았고, 그런데 그런 후속 처리가 잘 안 된 점이 이번에 확인됐고, 앞으로 용역을 해갈 때 그런 용역이 실속 있게 되고 또 용역 결과가 잘 이행되도록 다시 한번 그 점검을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제가 이제 추가 질의서 이제 마지막 질문인데요. 어제 시장님께서 그 피해에 대한 이제 보상, 이제 이런 부분들도 잘 진행하겠다라고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지금 이제 단수로 인한 이제 피해 보상, 또 이 부분은 이루어질 거라고 이제 보고 있는데요. 당시에 그 사고 난 당시에 정수장에서 물을 배출하면서 도로와 인근 농가로 물이 유출이 되면서 또 피해를 입은 지역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에 대한 언급은 없었기 때문에 이곳에 대한 피해 보상은 적절히 이루어질 것인지에 대한 한 부분을 지금 질의를 하신 내용들이 시민들이 좀 있습니다. 혹시 이 부분에 대한 답변을 지금 가능하십니까? 일단 단수 조치에 해당되는 28,576세대에 대해서는 이틀치의 수도요금을 일괄 감면하는 것으로 첫 번째 어제 발표했고요. 두 번째로 이제 상가나 음식점에 피해를 입으신 분들은 상수도 요금센터나 온라인을 통해서 자치구를 통해서 신청을 하면 보상심의위원회에서 지급토록 하겠습니다. 심사해서. 또 지금 보상 대상이 그 이상에 된, 조금 전에 말씀하신 어떤 농가라든가 등등의 보상이 제시되면 당연히 심사에서 보상을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거기까지도 보상 범위에 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물을 이제 일거에 유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어서 그렇게 이제 배출했다고 설명을 하고 있지만, 실제 또 그렇게 그 유출을 했었을 때 또 안전사고, 또 이게 재산상의 피해뿐만이 아니라 자칫하다가는 인명 또 이런 그 피해들도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이런 것의 상황이 발생했을 때 또 이것을 어떻게 대비해야 될 것인지, 이에 대한 대비 매뉴얼도 반영이 되어야 될 거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부분들도 꼭 챙겨주시기를 불상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덕남 정수장의 경우는
이 물이 넘치면 이렇게 넘치는 관로를 만들어서 다시 예를 들면 배수하는 하천으로 흐르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 있고, 그런데 용현 정수장의 경우는요. 그런데 덕남 정수장은 이번에도 초기에 물이 찼을 때 일부는 다시 정수장으로 이렇게 펌핑을 했는데 그 이상의 물은 바로 흘러내리도록 그 설계가 충분치 않아서 그 점을 어떻게 해야 할 건가는 저도 좀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네, 제가 마치려고 했는데 지금 이제 추가 질의 시간 남아서 이 시간 좀 쓰겠습니다. 아까 그 답변해 주신 것에 정수지에서 배수지로 가는 그다음에 유출 양이 평상시에는 그 시간대 이제 10,000톤을 넘어서다가 급격하게 0으로 떨어진 그 시간이 아까 한 6분 정도, 9분이라고 말씀하셨나요? 9분. 네, 9분이라고 이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평상시에 유지되는 그 유출량이 어떤 변화가 있었을 때는 우리 상황판에서는 감지가 돼서 그것을 지금 여기 근무하시는 분들에게 전달이 되는, 그러니까 그걸 파악할 수 있는 그 조치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 알람이든 아니면 이상 신호 어떤 이든. 그래서 아주 최악의 상황이 발생되기 전까지 먼저 파악하고 인지하도록 감지하도록 하는 것이 상황실에서의 보는 기능 중에 주요한 내용입니다. 그런데 0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소요되는 시간은 다시 한번 물론 따져봐야 되겠지만 소요 시간이 뭐 10분이든 1시간이든, 근데 이 급격하게 변화됐었을 때 이 감지하고 빨리 그 판단하는 것은 필요했었던 사항인데, 그럼 이 상황판의 이 전달, 이 시스템에서도 지금 조금 부족함이 있는 건 아닌가라고 또 이렇게 질문하지 않을 수가 없는데요. 시장님 혹시 아시면 답변해 주시고 다른 관계자분께서. 지금도 상황실에서 알람 시스템이 장착되어 있어서 당시에도 알람에 의해서 이렇게 인지하게 됐고 대응하게 됐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알람에 의해서 대응했지만 아까 말씀드렸듯이 9분 동안 떨어지다가 36분 동안 지속되다가 다시 떨어지고 이 과정이 순식간에 출렁거리니까 이것이 뭐지라고 했던 것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알람 기능은 지금도 작동이 되고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알람이 그러니까 이 정도까지는 그래도 안전했을 때 알람이 있어야지 대처할 수 있는 거 있기 때문에 최악의 상황이 오기 전에 단계적으로 그 당시 그 시점에 좀 알려줘야 되는, 그거는 뭐 기본적으로 있을 것 같습니다. 제가 네, 굳이 이건 네. 지적을 하지 않아도.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을 다시 한번 점검해 주시기 바라고요. 그다음에 통신의 오류로 착각을 했다라고 하면, 만약에 통신의 오류였다면 다른 수치들도 이상이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유출량과 그다음에 유입량 요 수치만 이상을 보였고 이것만 했다라고 하는 것은 통신 오류로, 물론 통신 오류일 수 있기 때문에 통신 오류라고 하는 것을 의심하고 점검을 하는 것은 유효하고 필요했습니다. 동시에 다른 어떤 기계 문제인가, 실제 기계 문제인가, 설비 문제인가라는 것도 동시에 의심하고 파악을 했어야 되는데, 통신 먼저 하고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간 것은 대응 매뉴얼에 있어서는 문제가 있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돗물은 시민의 생활 그리고 안전에 아주 필수적인 요건입니다. 단 하루라도, 단 1시간만이라도 수돗물이 이렇게 보급되지 않는다면 시민들의 생활은 큰 불편과 함께 많은 위험에 또 상황에 직면하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지속 가능하게 공급할 수 있는 이런 제반 시스템을 다시 한번 살피고 또 확실하게 이게 구비할 수 있도록 하는 부분은 소홀함이 없어야 됩니다. 이번 사고는 다행히, 불행 중 다행히 수질 사고는 아니어서, 만약에 수질 사고로 이 정도의 사고가 일어났었다고 하면 상상하기도 끔찍할 정도의 어떤 내용입니다. 이게 이제 수질 사고가 아닌 부분은 다행입니다만, 이 급수 문제의 원인을 생긴 이 밸브 문제를 비롯한 제반 시스템, 그다음에 이런 대응 매뉴얼 모든 부분을 이번 기회에 꼭 분명하게 점검하고 이런 유사 상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분명한 재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오늘 현안 질의도 그런 취지에 맞춰서 질의를 한 내용이고요. 물론 충분하진 않았지만 저희 의회가
안전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해서 시민들의 신뢰를 회복할 수 있을 때까지 저희 의회도 본연의 역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최재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명로 의원 나오셔서 10분 범위 안에서 추가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마지막 세 번째 질의를 하기에 앞서서 화면에 띄워드렸습니다. 추가로 확인코자 하는 부분이 있어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강기정 시장님께서는 다시 답변석에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2020년 정수장 기술진단 용역에서 이제 밸브류 동작 시험 당시 의무 사항이 아니었다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고, 그리고 21년 환경부 매뉴얼 변경에 따라서 의무 사항에 포함됐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어제 브리핑에서 안타깝게도 그 자료에 착오가 있었는지 전달이 좀 잘못됐고요. 광주의 모든 언론들은 시장님 덕분에 어제 오보를 해버렸습니다. 이에 시민들의 눈과 귀가 되어주는 언론에, 그리고 브리핑을 듣고 상황을 파악하고 계셨던 시민들께 한 말씀 하실 수 있는 시간을 좀 드리고자 하는데 답변 가능하실까요? 어제 제가 3시에 시민께 보고 드릴 때 정수장 기술진단 2020년에 있었던 기술진단의 영역 중에 동작 시험 평가는 선택이 아닌 18년과 21년과 같이 선택이 아닌 의무였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동작 시험은 21년에부터 의무 사항으로 포함됐다는 점을 간과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마치 의무였던 것을 이행하지 않았다라고 하는 그런 결과로 제가 이제 보고를 드리게 됐습니다. 밤늦게 그 점을 확인하고 대변인을 통해서 정정토록 했습니다. 이렇게 실무적인 확인 과정이 부족해서 정정까지 가게 돼서 우리 언론인 여러분들께, 특히 또 시민들, 그 소식을 들은 시민들께 특별히 양해해 주십사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명확히 조사되지 않은 그런 내용을 기자회견에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좀 유감을 표하면서도 이렇게 허심탄회하게 말씀해 주신 데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드리겠습니다. 마지막 질의는 좀 더 발전적인 내용을 좀 다뤄보고자 합니다. 역시 어제 브리핑에서 총 2가지의 대책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본 의원과 광주광역시의회 모든 의원들 역시 시장님의 대책에 대해 환영하는 입장임을 밝힙니다. 그렇다면 이 자리에서 한 번 더 어제 대책 2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실 수 있으십니까? 어제는 이제 재발 방지 대책이 3가지였습니다. 첫 번째는 영연정수장과 등남정수장에 송수관로에 설치되어 있는 밸브는 56개입니다. 예. 그 56개에 대해서 어제까지 1차적으로 우리 상수사업본부 직원들 중심으로 자체 점검을 완료하겠다, 어제 시점으로. 예. 그 다음에 추가로 이제 영산강유역청과 수자원공사 등과 함께 2차 전문가 정밀 진단도 진행하겠다는 것이 첫 번째였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는 해가겠습니다. 단지 이제 이걸 해 들어갈 때 어려운 점은 총 4,100km의 상수도관의 이 밸브가 약 5만여 개 이상이 되기 때문에 네. 어디까지 점검을 할 건가의 문제입니다. 이 점검은 결국은 영역을 줘서, 외부에 영역을 줘서 하는 거고, 그건 예산과 관련되어서 적정한 규모의
점검이 어디까지인가 이 점에 대해서 순차적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우리 시의 상수도관이 약 4,046km입니다. 예. 그 중에 2,013km, 이 절반 가까운 상수도관이 20년 이상 된 노후관입니다. 이 노후관에서 누수율이 특광역시는 4.2%가 평균인데 우리 광주시는 5.7%가 현재 이 누수율입니다. 그래서 시민 여러분들께 절수해 주십시오 하고 절수기도 저희들이 배급할 겁니다마는 절수기를 공급하거나 전략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되겠지만은 우리 광역시 시에서는 행정에서는 이런 누수를 잡는 것이 중요한 업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노후 상수도관에 대해서 단계별 연차별 정비 계획을 지금 수립해 가고 있습니다마는 그래서 작년 노후관 그 정비 예산이 94억 원이었습니다. 평균 3년 동안. 예. 그런데 올해 지금 여러분 시의회에서 의결해 주신 예산이 114억인데 이번 기회에 추경을 통해서 약 50억을 더 추가로 해서 164억을 배정해서 노수를 막겠다 이런 어제 입장을 제가 말씀드렸고 이것은 네. 시의회 의원님들께서 추경 심의회 때 꼼꼼히 좀 심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히 지금 2004년부터 지금까지 총 노후에 들어가는 노후 배수가 상하수도관에 들어가는 총량이 약 300여 킬로. 예, 뭐 그 수치가 지금 중요한 건 아닌 것 아주 같습니다. 예. 적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문제인데요. 우리가 그 많은 예산 1년에 수조 원을 광주 예산을 쓰고 있으면서도 정작 이런 노후 배수관에 예산을 쓰지 못했던 과거를 다시 한번 되새겨 보면서 네. 예산이 허락하는 범위 내에서 최대한 노후 상수도관 정비에 매진하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지난 총 502km를 정비 2004년부터 지금까지 말씀이신 거죠? 2005년부터 5년부터요? 22년까지 20에 총 따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세 번째 내용은 매뉴얼이 사실 이번에 확인해 보니까 많이 제대로 곳곳에 있었는데 이 매뉴얼대로 되지 못한 점이 역시 발견됐습니다. 그래서 매뉴얼을 잘 인지하고 실행할 수 있는 어떤 교육과 훈련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저는 한편에서는 많은 재난사고 현장에서는 현장이 중요하겠다 이런 생각도 역시 좀 해보면서 이번에 매뉴얼대로 움직이지 못했던 아쉬움은 있는데 잘못은 있겠지만은 또 현장의 안전실장과 부시장이 그 현장에서 끊임없이 회의 형태가 아닌 현장에 결정하고 지시하는 이런 것도 있었다는 점을 예. 추가로 말씀드립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그 광주가 더 안전한 방향으로 견인되길 바라마지 않는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대책에 덧붙여 제언하겠습니다. 앞서 최지원 의원님께서 제안하신 바이패스 관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우회 관로는 선택이 아닌 필수라고 생각합니다. 시장님께서는 용현저 수장에는 바이패스 관로가 있지 않습니까? 그건 이제 폐쇄된 지원배 수장의 관로를 활용하고 있는 그런 방안이라고 하셨고, 바이패스는 점검만 잘 되고 있다면, 동작 시험 점검만 잘 되고 있다면 꼭 필요한 건 아니라는 말씀을 좀 전에 답변으로 하셨습니다. 우회 관로 선택일까요, 필수일까요? 보기에 따라 다를 수 있겠지만은 예. 지금 현실적으로 덕남 정수장을 기준으로 놓고 볼 때는 예. 지금 반드시 필요하다 이렇게 답변드리기는 어렵겠습니다. 아, 그렇게 답변하시기는 어렵겠다는 말씀이시죠? 네. 왜 어려울까요? 현재 1,800mm 관이 그 배수지로 연결하는 관로가 충분하고요. 예.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용현 정수장은 기존의 지원 정수장으로 가는 그 배수관이 폐쇄되어 있는 상태에서 활용했다는 측면이고 네. 다시 관로를 묻어야 되는데 그 비용이 만만치 않기 때문에 그렇다는 말씀 드리고요. 네. 그런 점에서
이 작동 유무를 잘 점검하고 교체하고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겠다, 이런 판단인 것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효율보다는 더 안전한 방향을 우리가 같이 모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재난이나 위험에 대해서는 과잉 대응해도 부족하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비용이 만만치 않더라도 이 비용을 확보할 수 있는 노력 같이 해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바이패스 관로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히 검토해 주시기를 이 자리에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시 한 번만 더 말씀드리면 네. 밸브를 잘 작동시키고 점검하는 것, 이것이 안전의 지름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 밸브 문제 때문에 이번에 사고가 났잖아요. 네. 그리고 브리핑에서 말씀하신 대로 덕남 정수장의 대형 송수관로 밸브 56개에 대해서 어제자로 점검을 마치셨어야 했는데 혹시 다 마치셨나요? 제가 그 점은 오늘 아침에 점검은 못했습니다. 완료했다고 합니다. 완료했습니까? 예. 그 점검 결과 자료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시장님, 그리고 최지현 의원님의 첫 질의에서 그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그리고 좀 전에도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의회에서 파악하기로는 우리 수도관망이 대형 밸브는 56개지만 총 5만 7천 개가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번 사고를 좀 경험으로 보면 이 5만 7천 개의 밸브는 어쩌면 밸브가 아니라 지뢰라고도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밸브에서 사고가 난 것에 대해서 시민들이 과연 지금의 모든 밸브들에 대해서 신뢰를 할 수 있을지, 이 부분은 시민들의 판단에 맡겨야 할 것 같습니다. 이 모든 밸브들 혹시 점검이 가능할까요? 앞서 말씀드렸습니다. 밸브 5만 6천 개를 일거에는 점검하기는 어려울 겁니다. 내구 연한이라든가 순차적 계획을 수립해야 될 것 네. 같고요. 밸브의 역할은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하나는 밸브와 밸브 사이에 관로가 부식되거나 이상이 있을 때 양쪽 밸브를 잠그면서 예. 그 문제를 고치는 이런 역할도 있겠고요. 네. 갑작스럽게 수돗물에 이물질이 들어가거나 이랬을 때 긴급히 차단시켜주는 그런 역할도 있을 거고, 다양한 역할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밸브야말로 지뢰가 아니라 안전장치입니다. 그런데 예. 이 밸브 5만 6천 개를 곳곳에 이제 가정 입구에도 있고, 예. 저수지에서, 그러니까 주화모에서 정수장으로 오는 대형 밸브도 예. 있고 다양하게 있습니다. 네. 이런 밸브를 일거에 점검하기는 힘들고, 앞서 예.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순차적 계획과 내구 연한 네. 등 계획에 맞춰서 점검하는 것이 맞을 거라고 봅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구 연한 같은 것들은 데이터화가 당연히 돼 있겠죠. 그래서 어느 정도 내구 연한이 돼 있는지는 이미 자료로 파악이 가능할 것 같고, 그래서 위험 수위에 도달한 것들 먼저 점검을 해 가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걸 전부 다 포괄을 해서 한 말씀 드리고 싶은 게, 시장님께서는 광주광역시장이면서도 한국상하수도 협회장으로 지금 역임하고 계십니다. 시장님께서 광주시정에서 상하수도 업무 관리가 어떻게 되는지는 결국에 우리나라의 표본으로 삼아질 만하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과잉 대응일지라도 시민들의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그런 행정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하겠습니다. 난방비 폭탄에 대해 현 정권은 지난 정권을 비판합니다. 늘 그렇듯 집권 세력은 전임자의 과오로 넘기면 그만입니다. 누구도 책임을 지는 사람은 없습니다. 조치를 할 기회는 18년과 20년, 21년 점검의 세 차례가 아니라 그 점검 기록이 남은 이후의 모든 시간들입니다. 그리고 사고 대응 매뉴얼 등의 의무를 지키지 않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본 의원은 시작에 앞서 이 사고는 인재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사고 대응 체계부터 다양한 문제들이 빚어낸 인재였습니다. 만약 이철이 농번기였고 그렇게 물이 흘러나온 곳들이 논밭이었다면 침수로 인해 농사철 농민들은 한 해 농사를 망쳤을 것이고, 산단이 근처에 있었다면 더 큰 비상 상황을 초래할 수도 있었습니다. 실제
단수 사고로 요양병원들은 식사를 제공할 수 없는 위기에 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초반에 행정의 누수라고 말했습니다. 물절약에 동참하던 시민들이 잃어버린 것은 5만 7천 톤의 유실된 식수가 아니라 광주 행정에 대한 신뢰였습니다. 이번 사고로 상수도 사업본부에서 확인한 문제들은 광주시정 전반 모두에 적용해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며 잃어버리고 깎여버린 신뢰를 우리가 같이 회복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노무현 대통령의 자서전 운명이다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도, 비가 너무 많이 내려도 다 내 책임인 것 같았다. 9시 뉴스를 보고 있으면 어느 것 하나 대통령 책임이 아닌 것이 없었다. 대통령은 그런 자리였다. 존경하는 광주 시민 여러분, 책임이란 이런 것 아니겠습니까? 강기정 시장님과 이정삼 본부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우리 광주 시민들은 책임질 수 있는 공직자를 원합니다. 광주 시민들께 당부드리고 싶습니다. 공직자들 정말 노력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 시민들께서 이 단수 사고에 대해서 보여주신 그런 관심이 결국에 이 상황을 해결하고 새로운 대책을 마련할 수 있는 교두보가 됐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시정 전반에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이명로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긴급 현안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오늘의 의사 일정을 모두 마쳤으므로 제314회 광주광역시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